안녕하세요. 전국시대의 김효수입니다. 성호 이익 선생은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안산의 궁벽한 시골에 은거하면서 생활 속에서 주변 사람물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했습니다. 또 그 사물 속에 담긴 이치를 캐내서 관물편이란 책을 남긴 근세실학의 큰 별로 꼽힌 인물인데요. 주변을 두루 돌아보며 관찰하는 힘, 이참에 우리도 좀 키워보면 어떨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다양한 세상 이야기, 전국시대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20년) 전 우연히 탄 비행기가 인생을 바꿔놓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날 처음 촬영한 항공사진의 매력에 푹 빠져서 드론을 독학으로 배울 만큼 열정적인 그인데요. 항공사진작가 곽풍영 씨의 하루를 함께 만나보시죠. 하늘에서 바라본 전국의 풍경을 사진으로 남기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항공사진작가라는 수식어가 붙는데요. 20여 년 전북의 하늘을 산책해온 항공사진작가 곽풍영. 오늘은 그가 이야기하는 항공사진의 매력을 들어봅니다. 20여 년 발품을 팔아 남긴 전북의 항공사진을 만날 수 있는 곳. 곽풍영 작가의 작업실입니다. 처음엔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그저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요. 시간이 지나 과거의 사진들을 마주하니 그의 사진에는 기록이라는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처음에 이 사진을 항공사진을 찍고 할 때는 이게 어떤 가치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진을 찍을 때는 그냥 제가 좋아서 찍었고 하늘에서 내려다는 풍경을 사진 속에 담고 싶어서 찍었는데요. 어느 날 이 사진을 찍다 보니까 점점 변화해져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기록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구나 해서 계속 열심히 항공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헬리콥터에서 내려다본 전주 삼천의 풍경에 반한 그는 이후 조종사 자격증까지 취득하며 항공사진에 빠져들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드론으로 촬영이 가능해져 직접 헬기를 탈 일은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항공사진에 대한 열정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풍광이나 아름다운 모습, 또 제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하늘에서 새의 눈이 되어서 바라본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의 존재가 굉장히 작구나. 하늘에 올라가서 보면 마치 신이 땅을 내려다보듯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저 속에서 아웅다웅하고 살았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제3자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익숙한 전북의 자연과 이름난 관광지도 그의 사진 속에서는 색다른 모습입니다. 보는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타일바닥 같은 사진이 특히 흥미롭죠? 촬영 장소는 부안의 개화도를 촬영을 했고요. 제가 개화도를 자주 찾는 곳 중에 한 곳인데 이곳은 전신주가 없고 오로지 이렇게 개량화된 논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봄에 이곳을 찾으면 자라나는 녹색의 보리밭과 또 밭을 갈고 있는 논과 완전히 밭이 갈고 나서 이렇게 변해져 있는 색깔들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되고요. 이날은 완주의 한 저수지를 찾았는데요. 이곳 역시 곽풍영 작가가 즐겨 찾는 출사 장소 중 한 곳입니다. 큰 변화는 없지만 한 번도 같은 얼굴로 반기지 않는 자연. 때문에 촬영을 앞둔 그는 늘 설렙니다. 여기 오기 시작한 지는 한 20년이 좀 넘는데요.
새싹이 났을 때 그 초록빛이 굉장히 아름답고 지금은 실록 6월에 실록 또한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이 안에를 산책하다 보면 개구리가 알을 깐다든지 또 물고기가 놀고 있고 부화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을 사진에 담을 수 있을지 이제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풍경을 만나러 가볼까요? 초록의 그 실록의 빛도 있지만 드론 사진에서는 하늘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을 호수의 물빛에 하늘을 담았다는 것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요. 인화한 그의 사진에서도 특별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옆면을 보게 되면은 밑면 또 옆면 모든 면에 사진이 붙어서 프린트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프린트한 이유는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놨을 때 항상 앞면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 또 누워서 보게 되면 밑면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모든 사면을 전부 다 사진으로서 만들면서 입체적으로 좀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 그는 사진 본연의 기능인 사실 전달을 넘어서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작가님. 항공사진 특유의 구도로 자신만의 장르를 개척해가고 있는 겁니다. 우주의 하늘의 모습. 누구나 사진을 찍을 때 누구나 어떤 직보감으로 찍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신감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수평적인 시각으로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어떤 다른 시도를 할 때 불안한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찍어내요. 근데 그 찍어낸 것을 보면 그 색, 면, 점 모든 부분들을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찾아내서 그걸 촬영을 해요. 함께 갤러리를 운영하는 권은경 작가와는 서로의 사진에 대해 날카롭지만 따뜻한 직원을 아끼지 않는 동료 사이인데요. 올 가을 계획 중인 곽풍영 작가의 항공사진 전시회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록의 의미를 넘어 예술성이 더해진 그의 사진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인간은 그 자연 속에 살고 있고 그 자연과 함께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땅을 갈아서 벼도 심고 또 다양한 곡물을 심어서 얻듯이 그 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아름다움으로 재창조해서 보여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과 예술의 경계에서 전국의 풍경을 기록하는 항공 사진작가 곽풍영.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더해지는 그의 사진처럼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져가는 그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네, 그는 입체감 있는 항공사진을 완성하기 위해서 선과 면, 색은 살리고 그림자를 최대한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늘 새로운 자연을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의 멋진 작업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자, 이번엔 나의 덕심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순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한자리에 모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들이 이순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울산으로 가보시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니라.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어옵니다. 이순신 장군님 그립습니다. 참,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울산 지역에 말이죠, 이 이순신 장군을 제대로 기리는 두 분의 장군이 계시다는 거 한번 만나보실랍니까? 장군님 어디 계십니까? 장군님! 덕후, 어떤 분야에 몰두해 굉장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말. 그중 울산에 이순신 덕후가 있다. 덕심 폭발, 너 하고 싶은 거 싹 다 해라. 이순신 덕후들의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여기 어딘가라고 했는데. 오, 거북선 여러분, 거북선. 이야, 거북선 그림이 여기 딱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으아! 저건 이순신 장군 동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불멸의 이순신 그림까지도. 이야, 대단합니다. 이게 지금 회사 입구거든요. 사무실 입구에 지금 이렇게 이순신 장군 동상이 쫙 이렇게 서 있고, 단결 그리고 필승. 아니, 해병대도 전후회도 아닌데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복사기가 그냥 쫙 이렇게 놓여 있네요. 여기 사장님이 그렇다 하시던데. 사장님. 누가 나를 부르느냐? 이순신은 내 인생. 김지원 장군 등장이요. 이순신 장군 벽화에 이순신 장군 동상에, 아니 회사 입구부터 회사 안까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만들었다기보다는 옛날부터 예. 그 장군님을 좀 모시고 싶었는데 환경이 안 되고 뭐 쫓고 이랬는데 예. 마침 이제 기회에 우연하게 이게 들어와서 봤는데 너무 제가 원하는 건물이 돼 있고 예. 앞에 보니까 하면 되겠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생각 없이 예. 질렀습니다. 중소기업의 사장으로서 짊어져야 할 무게가 무거웠던 김 장군. 하지만 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이순신 장군을 롤 모델로 삼게 되면서 안정과 용기를 얻었다는데요. 또한 톡 위에 톡톡 치는 센스로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직접 펀치 기계를 사놓을 정도입니다. 아니, 일하는 중간에 일하다 말고 이거 샌드백 치고 이런 분위기 너무 독특하고 이상하거든요. 근데 직원분들이 잘 따라가시네요, 사장님의 분위기를. 저도 처음에는 네. 특이하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네. 사장님의 그 네. 밝으신 성격으로 인해서 네. 사무실 분위기도 더 좋아지고 네. 즐거운 것 같아서 좋습니다. 원치 잽잽 직원들 입에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회사. 그리고 이 회사에는 아침만 되면 아주 신기한 광경을 볼 수 있다는데 그것은 바로 매일 출근 시간만 되면 이순신 동상에 인사를 하는 직원들의 모습. 아무리 급해도 인사는 한다. 아니,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보고 들으려고 이렇게 출근하시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항상 자주 하는 건 아니고 예. 그냥 저희 사장님 예. 항상 하시는 말씀에 따라 예. 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질 때가 간혹은 있습니다. 일할 때는 어떤 의미에 또 이렇게 정신을 주시는지. 딱히 일할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예.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 이순신 장군. 김 장군은 매일마다 뿌듯함을 느끼는데요. 야, 근데 이 동상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어떠세요? 출퇴근할 때 든든합니다. 예. 또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아주 힘들 때 한 번씩 뵈면 뭔가를 저한테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면 또 일이 잘 됩니다. 오호. 늘 존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이 얼마나 동상은 늠름하시- 원래 폐교된 초등학교에 세워진 이순신 동상인데요. 수소문 끝에 정말 어렵게 구해서 깔끔하게 도색을 한 다음 회사 앞에 정성을 들여 전시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요. 제가 여기 들어올 때 원래 벽을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거 하고 싶어서 예. 벽을 벽돌에 쌓아가 예. 노란색으로 다 칠하고 예. 기술과는 후배한테 부탁을 해가 예. 새벽부터 저녁까지 어. 아무튼 정성을 들여가 그려놓은 겁니다. 하루 온종일 예. 정성을 들여서 가면 이 벽화를 완성을 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뿌듯하셨겠네요? 볼 때마다 뿌듯하지. 잘했다 싶죠. 야. 근데 뭐 또 보여줄 게 있다 그러시던데? 혹시 태권도 하세요? 뭐 이런죠. 무예 실력까지 출중한 김 장군. 그의 취미는 바로 궁도. 진짜 전생에 무관이셨던 거 아닐까요? 이야, 이게 지금 저기 그 관역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145m 정도 될 겁니다. 145m를. 이야, 대단합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국군까지 연마를 하시는지. 현대 사회 살면서 예. 복잡한 일도 많고 순간순간 결정한 일도 많은데 결정해야 되는 게. 예. 그래서 아침에 마음도 비우고 예. 또 수련도 하고 예. 집중을 하고 가면 하루 일과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련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역시 뭐 장군의 정신을 계승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울주군 두서면에 위치한 차리. 대나무에 둘러싸인 장엄한 이것은 바로 거북선. 이순신의 상징이자 위대한 업적으로 남아있는 전설의 배. 이걸 직접 나무로 하나하나 깎아 만든 이순신 덕후가 있다는데 믿어지십니까? 제가 거북선을 만들었어요. 예? 제가 거북선을 만들었어요. 이순신을 존경해 거북선까지 만든 남자 권성일 장군. 이분 나는 처음에 안 믿었는데 진짜 특이한 분이고 대단한 분이세요. 그냥 놀았어요. 거북선에 완전히 환장을 해가지고 자나깨는 늘 거북선만 생각하고. 우와 신기해. 아니 진짜 실제 거북선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이야 제대로 만드셨는데요? 네. 네. 실제 거북선 절반 크기로 만들었거든요. 예. 책도 참고하고 예. 실제 거북선도 보고 오.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예. 순수 제작 6개월. 건축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오로지 독학으로 도면 그리는 것부터 시공까지 하나부터 10까지 손수 제작했더랍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덕후죠. 거북선의 핵심은 사실은 머리죠. 거북목이잖아요. 네네. 아니, 머리가 어디 갔습니까? 아직 돈이 없어서. 예, 문제는 돈이군요. 예. 근데 궁금합니다. 이 산중턱에 생고생을 하면서 왜 거북선을 만들었을까요? 제가 지금 사실은 송어 양식장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 경남권에는 송어 양식장 하는 곳이 드물거든요. 예. 그래서 이 난관을 갖다가 거북선처럼 헤쳐나가고자 하는 그 염원을 담아서 그렇게 네. 만들게 됐어요. 아. 사업 초반 이순신 장군을 너무나도 좋아해 거북선 양식장을 계획했지만 건설회사에 돌아온 답은 하나였습니다. 참 그냥 배 하나 사시죠. 저희는 못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고 권 장군은 직접 거북선을 제작해 양식장 사업을 했더랬습니다. 제가 오늘 먹어본 송어 중에서 제일 맛있는데요. 우와. 그러고 보니까 이 송어회를 담은 접시가 한옥선. 와. 또 혹시 뭐 이순신 장군을 또 동경해서 만든 어떤 그런 게 또 있다면? 거북선 제작 일기요. 그 난중일기에 버금가는 제작 일기를 어디 있습니까? 예, 여기 제가 혼자 만들면서 예. 하루하루 이제 그 작업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이야 그러네요. 그럼 꼬박 한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한 6개월 정도 4월달 시작해. 4월 시작. 예, 예. 뭐 선자, 정자 만들기 여기 뭐 치수부터 하나하나 계산을 해 제작한 거북선 설계. 아직 돈이 없어 못 만든 거북선 머리도 미리 구상해놨습니다. 이 모습을 실제 이순신 장군이 보신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군요. 허허 권 장군 대단할세그려. 주말에는 이렇게 거북선 미니어처도 만듭니다. 진짜 이순신 장군의 마니아 덕후라고 제가 인정하는데 근데 선생님 말고 혹시 울산 지역에 한 분이 더 계신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 정말요? 예. 아니요 몰랐는데요. 선생님만큼 대단한 분입니다. 네. 오늘 그분 제가 모셨거든요. 자 한번 예. 박장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명감이십니다. 슈! 오. 으아! 이야! 이야! 으아! 이야! 이야! 권 장군. 오늘 금에서는 밀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저에게는 거북선이 있사옵니다. 어이? 거북선? 한번 보시러 가실까요? 가시지요. 자 보시죠. 와. 진짜 거북선이네. 올라가 보실까요? 우와. 대단하시네. 이게 한 6개월 정도 걸렸다고요? 예. 와. 갑자기 잘랐네. 예. 그냥 이제 돌리 갖고. 예, 뭐 그렇진 않아요. 비가 와서 이제 좀 업무가 좀 이렇게. 예, 조심해서 올라오십시오. 와. 전망 좋죠. 멋집니다. 네, 여기 꼭 서 있으면 진짜 이순신 장군 그분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오실 때는 큰 칼을 옆에 두고 딱 차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두 장군의 대화는 이어지고 이렇게 외칩니다. 장군! 출정하라!
이야, 오늘 정말 의미 있고 감동적으로 이 시대 이순신 장군의 후예들을 만나봤습니다. 자, 그러면 김 장군에게 있어서 이순신이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리더의 표본이다. 오, 그러면 권 장군에게 있어서 이순신이란? 예, 제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를 따라! 반딧불 곤충 축제는 깨끗한 충북을 대표하기 위해서 환경지표 곤충인 반딧불이 복원과 사육기술 특허 개발로 지난 2010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축제 현장으로 지금 함께 놀러가 보시죠. 어두운 곳을 찾아가 빛을 안겨주는 보석 같은 존재가 있으니 그 이름 반딧불이입니다. 반딧불 보니까 자연의 소중함도 느끼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새롭고 너무 좋았어요. 청정한 곳에 사는 반딧불이와 친구가 되고 다양한 곤충들과 소소한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농업으로 충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충북농업기술원. 해마다 이곳에선 아름다운 초여름날의 추억을 선사해주는 축제의 한마당이 펼쳐지는데요. 곤충의 무한가치, 그 다양성이 취하다라는 주제로 올해도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국민들이 모두 다 함께 참여하는 축제가 되었으면 하고요.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 충북의 곤충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곤충 축제에 흥미를 느끼는 아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축제장에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이번 축제의 첫 주인공들. 사료곤충부터 애완곤충, 식용곤충까지 아이들은 어느새 곤충과 친구가 되어 만져보고 살펴보고 호기심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딱딱해요. 간질간질하고 싶어. 자칫 낯설고 무서울 수도 있는 곤충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 부스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장수 풍뎅이들의 줄타기 경주를 응원하면서 아이들은 곤충과 한 뼘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장수 풍뎅이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만지고 있는데 실제로 만지고 보니까 어때요? 조금 따가워요. 따갑지만 무섭진 않아요? 네. 재밌었어요. 빠르니까 신기해요. 이곳은 퓨처푸드 곤충 부스. 대체식품으로 떠오른 곤충 식품들을 선보이는 곳입니다. 그냥 돈가스랑 똑같아요. 알고 먹으면 좀 그런데 모르고 먹으면 맛있어요. 그래요? 어머니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에요. 아니요, 못 드시겠어요? 아버님. 난 못 먹을 거예요. 아이도 먹는데. 네, 아이도 이건 또 뭐죠? 눈으로 보기엔 썩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는데요. 맛있게. 뭐예요? 곤충 과자. 먹어봐요. 어때요? 맛이 어때요? 저걸 김말에서 만들어 놓은 고소해요. 고소해요? 이거 곤충인 건 알고 있어요? 10마리 먹어봐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곤충 체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좀 거부감도 느끼고 좀 그럴 줄 알았는데 뭐 만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의외로 또 잘 먹고 그런 게 좀 참 의외인 것 같고 애들 좋아하니까 참 좋네요. 곤충 축제라고 곤충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축제 분위기를 띄우는 공연들이 이어지는데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인형극은 함께 온 가족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곤충 페인팅 체험을 위해 기다리는 것도 지치지 않는 즐거움입니다. 손과 얼굴, 마음에 드는 곳에 귀여운 곤충을 그려놓은 아이들. 만족스러운 표정이죠? 와, 꼬리에 반짝반짝. 원래 곤충을 살짝 무서워했는데 이렇게 몸에 좀 해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재밌고. 저희 처음 와봤는데 일단 여기 녹음이 너무 좋고 살랑살랑 바람도 불고 나비도 보고 왔는데 일단 밤에 반딧불이 축제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저희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곳에선 개성 만점 곤충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직접 선택한 곤충 의상을 입고 변신 중인 아이들.
포토존으로 옮겨와 멋진 포즈와 표정으로 자신을 뽐내는데요. 사진 컨테스트 출품을 위해 최상의 모습으로 찰칵! 어느 초여름의 하루를 특별한 추억으로 남겨봅니다. 컨셉이 뭐예요? 나비예요. 나비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아이가 나비 옷을 입으니까 아이가 진짜 나비가 된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고요. 나비 옷을 입으니까 곤충을 더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축제장에 어둠이 내려앉고 반딧불이 곤충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즐길 시간.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이 반딧불이를 만나기 위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나도. 반딧불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이제 곧 볼 건데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기대돼요? 네. 드디어 반딧불이를 보러 가는 길. 들어가십시오. 어두우니까 발 조심하시고요. 안 보여. 어둠 속 설레는 발걸음으로 옮깁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반딧불이 보실 수 있으세요? 전구인 줄 알아요. 너무 예쁘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곤충 가운데 하나인 반딧불이. 그 옛날엔 반딧불이를 잡아 어두운 밤에 책을 읽었다고 할 정도였는데 오늘날 환경오염으로 많은 종의 반딧불이를 볼 수 없어 아쉬운 마음입니다. 국내에는 쉽게 볼 수 있는 게 3종 정도가 있습니다. 6월에 발생하는 그 파파리 반딧불이와 애반딧불이가 있고요. 늦가을쯤에 늦가을 9월이나 10월쯤 발생하는 늦반딧불이가 있습니다. 우리 6월에 그 반딧불이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6월에 반딧불이 축제하는 것은 저희들은 애반딧불이를 가지고 반딧불이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은 몸으로 영롱한 빛을 뿜어내는 반딧불이. 유유히 날며 빛을 내는 반딧불이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참 황홀한 경험입니다. 신기했어요. 평상시에 저희들이 굉장히 좀 꺼려했던 곤충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보니까 가까이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고요. 오늘 그 도시에 살다 보니까 이런 반딧불 볼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오늘 애기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나와서 반딧불 보니까 뭐 자연의 소중함도 느끼고 모처럼만의 날씨도 좋고 해서 정말 좋은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반딧불이를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그 자연에 와서 즐길 수 있도록 그 가치를 더욱더 잘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른들에겐 추억을 회상케 해주고 아이들에겐 추억을 선사해준 반딧불 곤충축제. 작고 소중한 곤충들과 친구가 되고 신비한 경험으로 남은 초여름날의 특별한 향연. 벌써부터 내년 축제가 기다려집니다. 네, 곤충의 무한 가치, 그 다양성에 취하다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축제엔 전국에서 약 2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다시 찾아오길 바랍니다. 자, 이번엔 지역 주민이 추천하는 우리 동네 맛집을 찾아가는 로컬 식객 코너입니다. 오늘은 피트니스 모델 인하연 씨와 함께 알찬 한 끼를 즐겨볼 텐데요. 평소 꾸준한 식단 관리가 기본인 모델의 단골 식당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역민을 위한 진짜 로컬 맛집들을 찾아가는 시간. 로컬 식객들의 단골 맛집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오늘의 식객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은 산책가기 좋은 길, 송도 송림 태막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컬 식객의 박동주입니다. 오늘 제가 이 모신 로컬 식객이요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요 저하고 너무나 반대 인물이 많아서 키가 굉장히 크시고 미인이시고 건강하시고 건강한 거 빼고 저하고 다 반대예요. 네, 자 과연 어떤 분인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오늘의 로컬 식객 건강미인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가까이 오지 마세요. 피트니스 모델 이나현. 필라테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운동을 섭렵하며 건강한 아름다움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철저한 식단과 운동으로 관리하는 그녀. 모델 이나현이 추천하는 맛집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로컬 식기가 진행하면서 이렇게 비겁하게 진행을 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살짝 단상 위에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출연진은 단화를 신게 해서 저보다 정말 더 좀 커 보이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시네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모델 활동을 하시다 보면 좀 힘든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힘든 점, 좋은 점 다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아무래도 힘든 점이라면은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식단 조절도 해야 되고 그런 점이 힘들기도 하면서 이게 또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는 꾸준히 늘 관리를 하니까 흐트러짐 없이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늘 자기 관리에 투철한 우리 로컬 식객이 과연 추천하는 맛집 과연 어떤 집일까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식단을 하다 보니까 밖에서 이제 일반식을 먹을 때 한 끼를 먹어도 엄청 푸짐하게 그리고 영양소 골고루 갖춰진 맛있는 한 끼를 먹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장소가 이제 한식이지만 퓨전 음식이기도 하면서 이제 골고루 밑반찬도 같이 나오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야, 좋습니다. 이제 건강 관리하시는 분께서 자주 즐겨 먹는다는 가정식. 자,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일단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저는 계속 위에서 그냥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데서 그냥 밑에 계속 계세요. 네네. 피트니스 모델 나현 씨가 추천하는 오늘의 맛집. 카페처럼 예쁘게 꾸며진 이곳은 매주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는 가정식 밥집이라고 하는데요. 로컬 식객이 찾아간 날은 새우튀김과 숯불 등갈비 바비큐 가정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로컬 식객이 추천한 맛집은 퓨전 가정식입니다. 가정식에 또 퓨전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일단 와보니까요. 인테리어가 한정식, 가정식이라는 느낌은 좀 덜 나는 느낌. 엄청 고급진 레스토랑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반찬은 한정식이면서 또 메인 요리가 약간 좀 서양식 같은 느낌도 들고요. 자, 이렇게 멋진 집을 어떻게 이제 소개하시게 됐는지 좀 알려주세요. 식단이나 이런 음식을 마음대로 못 먹는 경우가 많아요. 다이어트식으로 먹다 보니까 한 끼를 먹어도 맛있게 든든하게 한식을 먹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또 양식도 같이 섞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제 찾다 보니까 이 장소를 찾게 됐어요. 그리고 주마다 이제 메뉴가 바뀌기 때문에 항상 오실 때마다 새로운 메뉴를 먹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크게 없다, 그죠? 두 가지 메뉴 중에. 그러니까 엄마가 해주는 거나 뭐 비슷하다고 봐야 되니 엄마 마음대로 해주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여기 주인 마음대로네? 그렇죠? 자, 일단 한정식에 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근데 밥도 보니까 잡곡밥이에요. 엄청 고슬고슬해 보여요. 그리고 또 국. 야,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시래기국이라고 하나요? 시래기국이 있고요. 두 가지 메뉴가 원래는 이제 정해져 있는데 오늘은 새우튀김. 그리고 슈퍼 등갈비, 숯불 등갈비. 이름도 참 어려워요. 자, 그런데 보니까 등갈비는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숯불에 구워진 게 좀 느껴져요. 와, 이거 새우 튀김 옷이 예술 아니에요? 엄청 바삭바삭할 것 같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튀겨지지? 왜 살얼음이 살살 얼은 듯한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튀김 옷이 되게 예뻐요. 와, 이거 배워가야 되겠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또 우리의 건강식이죠. 야채 샐러드까지. 자, 이렇게 메뉴들을 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요리를 맛봐야겠죠? 먹기 좋게 등갈비를 잘라주시고요. 체면은 잠시 내려둡니다. 갈비는 뜯어야 제맛이니까요. 어머나 새우튀김은 어쩜 소리까지 맛있네요. 근데 몸매 관리하시려면 식단 조절이 중요하잖아요. 여기 있는 메뉴 중에서 좀 피해야 되는 음식 그리고 마음껏 먹어도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조금 피해주면 좋다 하는 음식은 어묵일 것 같아요. 어묵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일단 튀겨 나오기도 하는 음식이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양념이 추가되면서 칼로리가 좀 올라가죠. 근데 너무 맛있죠? 맛있는 걸 왜 못 먹게? 이 반찬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제일 맛있는 게 금지제물이요. 맛있으면 피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껏 먹어도 되는 거는 멸치도 칼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양소에 꼭 필요한 그런 음식들이니까 먹어도 되고
달걀은 항상 빠질 수 없는 저희 식단의 주 메뉴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많이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고기. 네. 사실 우리가 또 고기 그러면 살찐다라는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많이 먹을 수 있는 또 요리법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바베큐나 지금 이 메뉴처럼 바베큐가 되거나 아니면은 수육으로 삶아내거나 기름기를 좀 뺀 고기 요리면은 먹어도 좀 부담이 덜한 그런 게 있죠. 근데 저 있잖아요. 오늘 뭐 하나 도전해보고 싶은 게 아까 딱 먹는데 바삭바삭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우리 ASMR 한번 해볼까요? 자, 들어보시고요. 자, ASMR. 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당겨가지고 소리를. 자, 저희가 로컬 식객 최초로 ASMR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 튀김. 자. 특식 같은 메인 메뉴와 먹어도 질리지 않는 정갈한 한식 밑반찬까지 이왕 먹는 한 끼 골고루 맛있게 든든하게 먹고 싶다면 퓨전 가정식만한 게 없겠죠. 정말 왜 그 엄마가 집에서 해주는 음식 그런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예, 반찬이 하나하나 다 손이 가고 남길 게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여긴 잔반찬이 안 나올 것 같아. 여기 사장님이 직접 음식 양념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이제 요리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 이제 소스라든지 뭐 네. 장 같은 거 이런 거 직접 저희 엄마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맛이 다르죠, 먹어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어쨌든 친근한 맛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도 오는 길에 보니까 여기 되게 예쁘던데. 여기가 이 나무가 되게 예쁘게 벚꽃나무거든요. 되게 예쁘게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서 예. 드라이브 할 때 드라이브 코스로 정말 좋아요. 벚꽃 필 때면 더 좋겠다. 봄에 진짜 예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봄에 최고예요. 예. 자, 일단은 중요한 건 가격이거든요. 그렇죠. 자, 얼마일까요, 가격은? 가격은 이렇게 한 상에. 한 상에 예. 10,000원입니다. 10,000원? 네. 10,000원의 행복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 10,000원의 있구나. 행복이죠. 요즘 10,000원에 이렇게 갖춰진 한정식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거 양식이 먹기가- 다시 섞여 있는. 그렇죠. 퓨전 음식을 먹기가 어렵잖아요. 어떤 그 저기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면 요거 등갑이 요거 하나 내놓고도 몇만 원 하거든요. 맞아요. 예. 자, 제가요 오늘 전체적인 종합으로 정말 이 평가를 한다면은요 5점 만점이거든요. 5점 만점 중에 4.99999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찬 한상 퓨전 가정식 별점 4.9999점. 피트니스 모델 이나연 씨가 추천하는 우리 동네 맛집 어떠셨나요? 건강하게 맛있게 매주 새롭게 퓨전 가정식 밥상으로 한 번의 외식도 완벽하게 즐기세요. 청정 남원에선 여름 과일의 여왕이자 여름철 보약으로 통하는 주인공이 바로 복숭아입니다. 오늘도 최고 품질의 복숭아를 출하하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남원의 한 농가를 찾아가 보시죠. 수확하는 손길이 분주한 지금은 여름철 보약이나 불리는 탐스러운 복숭아를 맛봐야 할 때에 제철 맞은 남원의 달콤 복숭아 맛보러 가볼까요?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일조량 덕에 하루하루 발그레한 여름빛이 더해가는 이곳은 남원 화정동. 수확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아이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복숭아 수확하고 계신가 봐요. 네. 이 복숭아의 정확한 수확철은 언제인가요? 6월 20일을 시작해서 9월 초면 남은 복숭아 다 끝납니다. 한 3개월 정도. 올해 농사는 좀 잘 된 편이에요?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네, 너무 잘 됐어요. 그러면 수확량이 얼마나 될까요? 전년도에 한 18톤 정도 했거든요. 올해는 한 2톤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복숭아는 과일이 무르는 특성 때문에 새벽에 수확을 하는데요. 때문에 농가의 여름은 특히 바쁩니다. 그래도 탐스럽게 열린 복숭아를 보면 고된 수확도 보람이 되죠. 이 복숭아는 뭐 남원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남원 복숭아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타 지역에 비해서 일찍 나온다는 점. 일찍 나오면 뭐가 좋은데요? 가격이 좋잖아요. 돈. 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요. 가격도 좋지만은 당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특히
특히 남원 복숭아는 당도가 높기로도 유명한데요. 일반 복숭아는 11브릭스 정도인데 남원 복숭아는 무려 14브릭스. 또 이곳 농가는 공동 출하 농가로 농산물 우수 관리 시스템인 GAP 인증을 받기도 했다네요. 동아 씨도 열심히 거두는 모습이죠. 한번 드셔볼래요? 저는 네. 너무 고쳤죠. 복숭아는 이렇게 털어서 먹어야 제맛이에요. 씻어서 먹으면 뭐합니까? 바로 먹어요. 아, 그럼요. 현장에서 먹는 게 최고 맛이에요. 어때요? 달라. 그죠? 한입 베어 물면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일손이 바쁜 농가에서는 정작 이 맛을 누릴 여유가 없다지만 우리 농가 너무 잘 됐어요. 연신 예쁘다 예쁘다 복숭아를 향한 미소로 내내 싱글벙글입니다. 여기는 남원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수확한 복숭아는 이곳으로 모여지는데요. 이곳 역시 복숭아를 선별하는 작업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모습입니다. 여기 크기가 엄청 큰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이곳은 이제 농가분들이 물건을 가져오시면 공동으로 선별해서 이제 출하까지 하는 곳입니다. 공동 출하는 무슨 의미예요? 지금 저희 농가분들 37분이 뭉치셔가지고 공산 출하회라는 조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물건을 가져오시면 이제 공동으로 선별하고 대형마트 등지에다가 이제 저희가 공동으로 출하까지 이제 포장까지 하는 곳입니다. 작업장으로 옮겨온 복숭아는 먼저 선별기를 통해 크기별로 나누고요. 모양과 색은 눈으로 직접 보고 선별해서 안전한 그물망을 씌워 팩에 넣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복숭아 좀 여기 크기대로 선별하는 중이에요. 품질이 보장된 과실만 출하하는 것이 공동 출하 농가의 철칙이라는데요.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포장 작업까지도 꼼꼼히 신경을 씁니다. 복숭아를 제가 많이 사 먹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막 물러지고 좀 그러더라고요. 오랫동안 먹을 수 있게 좀 잘 보관하는 방법은 없나요? 하나씩 신문지로 개별 포장을 해가지고 이 꼭지 부분이 아래로 가게 이렇게 냉장 보관에다 두시면 좀 오래 드실 수 있어요. 그거 몰랐네. 예부터 초복에는 삼계탕과 같은 육류를 먹고 중복과 말복에는 복숭아를 먹었다고 하죠. 베타카로틴과 피부 재생에도 좋은 여름과일 복숭아. 이곳에서는 복숭아와 인연이 깊은 분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복숭아가 어떻게 생긴 복숭아가 맛있는 복숭아예요? 그거는 이 복숭아 명인을 찾아가셔야지요. 명인을 만나셔야지. 아니 복숭아 명인이 있어요? 그럼요. 그래요? 네. 오. 인정사정 없이 내리쬐는 떼약볕 속에서 명인을 찾아 헤매는 동아 씨. 명인을 찾습니다. 명인 찾아요. 복숭아 명인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명인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시설 복숭아를 우리 남원에서 제일 먼저 했고 한 35년 짓다 보니까 또 우리 농협중앙회에서 인정을 해줘가지고 명인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많은 종류가 있고 다양하잖아요. 예. 좋은 복숭아를 고르는 방법이 있다면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모양이 이렇게 잘 예뻐야 합니다. 이렇게 대칭 그리고 이렇게 색이 이렇게 밝게 나야 맛이 좋습니다. 지금 이건 그린왕도인데 이렇게 빨가면서도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찍힙니다. 이렇게 시험같이. 이런 것은 아주 당도가 좋습니다. 맛있는 복숭아 고르는 꿀팁도 알았으니 오늘 당장 복숭아 사러 가봐야겠는데요. 저도 좀 맛을 보고 싶어서 그런데 저한테 좀 한 가지만 이건 또 무조건 먹어봐야 된다 라는 게 있으면은 추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도가 좋은 것은 그린왕도. 그린왕도. 이 과즙도 굉장히 넘쳐나고요. 그 당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집중력 떨어지고 할 때 당 떨어졌다 표현하잖아요. 그때 이걸 먹으면 집중력도 진짜 뿜뿜 올라가고 굉장히 부드럽고 달달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올여름 카페인 많은 아 말고
당도 높은 복숭아가 최고야. 복숭아가 최고야.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일조량을 머금은 남원 복숭아. 예부터 신손들이 즐겨 먹었다는 영양 만점 복숭아로 올여름 건강 챙기세요. 네, 복숭아는 일단 피로 회복과 식욕 증진에 도움이 되고요. 아스파라긴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숙취 해소에도 그만입니다. 비타민 A와 C, 섬유질이 풍부해서 변비 예방이나 이뇨 작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